반갑습니다. 타코칩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장사 안 될 걸 알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낮에는 좀 손님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싶었는데 딱 비가 오고 저녁 한 7시쯤 되니까 손님이 딱 끊겨버린 거죠. 이게 동네 장사의 단점입니다. 특히 연휴가 좀 길면은 동네 장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나가야죠. 나가서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오더라도 나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영업자의 의무죠, 의무. 물론 저는 조금 게으름도 피우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뉴스에 좀비 자영업자 급증이라고 또 자꾸 단어가 생겨난다 그죠? 몰랐던 단어들이 좀비 자영업자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자영업자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적자를 보면서도 폐업하지 못하고 버티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마치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도 않은 좀비처럼 계속 버티는 상태를 빗댄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 내가 볼 때 10개 중에 반 이상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음, 일단은 폐업을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일단 폐업을 하면은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잖아. 그죠? 그, 원상복구시키고 하려면은 돈이 제법 듭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출받은 것들을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일시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벌리는 건지 안 벌리는 건지 몰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좀비 자영업자라고 요즘에 또 새로 생겨난 단어 같네요. 좀비 자영업자. 음.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이런 단어들이 생각도 못했던 단어들이 자꾸 나오네. 그죠? 다음. SBS 등 여러 매체에서는 계속되는 적자로 버티는 좀비 자영업자 증가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타이밍을 못 잡아 오래 버티며 더 큰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좀비 자영업자가 되면은 당연하게 더 안 좋아지겠죠. 버티는 거잖아. 이게 뭐 적자인데 도 버티면 계속 마이너스가 쌓인다는 건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좀비 자영업자는. 가면 갈수록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죠? 왜냐? 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이도 먹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빚은 빚대로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정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엄청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거래처에서도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잖아. 거래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계속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결국 이게 조금 더 안 좋아지면은 내용 증명까지 받고 이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은 음, 답이 없어요. 어, 그냥 완전 빚쟁이 되는 거지. 결국 나중에 이제 파산하고 뭐 개인 회생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 전에 빨리 어떤 수를 내야 됩니다. 제 아시는 분도 지금 개인 회생 절차 중인데 8월부터인가 이제 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 8월부터. 오늘 물어보니까 16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를 어, 거의 15년 동안 갚아야 된다 하더라고. 15년. 말이 됩니까? 지금도 50대인데 10년인가? 하여튼 뭐 작게 잡아도 10년이라 치면은 60이 넘어서 끝난다는 거잖아. 그 빚이. 뭐 어떻게 다시 노후를 또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도 그 코로나랑 여러 가지 거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연명하다가 결국 터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분도 말 그대로 좀비 자영업자였죠. 결국 끝은 어떻습니까? 끝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결국 내가 안아야 됩니다. 뭐 파산을 하던 개인 회생을 하던 개인 회생을 해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차감은 해주겠지만 분할해가지고 갚아야 된다. 그게 돈이 늘면 늘수록 얼마나 기간이 길어지겠습니까?
150씩 10년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돈으로 한 사람이 엄청 큰 겁니다, 그죠? 만약에 월급 뭐 한 300 받았다. 150, 160 갚으면 와,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건데 생활하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날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붙잡고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은. 지금 상황은 절대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방법,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뭐 전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은 해줄 수 없겠지만 빨리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좀비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 좀비 자영업자가 된 이유 첫 번째는 고정비죠.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 매달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줄어들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어렵다. 폐업하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억지로 버팀. 이 억지로 이 버팀.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억지로 하면 안 되면 뭐든지. 그런 거 있죠. 공부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하기 싫고, 그죠? 결국 별로 안 좋잖아. 돈은 돈대로 투자해도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학원 보내고 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래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폐업하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억지로 버팀. 이렇게 되면 끝은 안 좋다. 끝은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다. 빚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비 부담. 자, 두 번째,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일부는 대출 연장이나 보조금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연명. 폐업하면 지원을 못 받는 조건 때문에 계속 가게를 유지. 이거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 억지로 님 폐업을 해야 되는 시기에도 이 그런 거야. 지금도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 이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해. 혹시나 이번 정권에서 뭔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은 느낌. 해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폐업하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자꾸 미루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진짜. 빨리 진짜 정리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 빨리. 진짜 빨리 정리해야 돼. 막 그런 이제 뭐 지원 정책을 하겠죠. 뭐 이자를 어떻게 감면해 준다든지 뭐 대안대출이 또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탕감해 준다든지 요런 것들이 나올 기대 심리 때문에 더 폐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늪에 빠진 거예요. 이런 거 바라고 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탕감을 그냥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탕감하는 거 그렇게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탕감에 좀 문제점이 엄청 많아집니다, 진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탕감해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할 거잖아. 나태해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불공평한 거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갚은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탕감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해가지고, 어, 그 정부 규제 때문에 이렇게 뭐 일을 계속 못했다. 장사를 자꾸 못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빚을 못 갚게 됐다면 탕감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지만 그냥 너도 나도 탕감해준다면은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탕감은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받았잖아. 우리가 필요해서 장사 시작한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뭐 장사하는 데만 썼겠습니까? 그죠?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했을 건데 그 돈까지 탕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 심리적 요인. 어떻게든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 고문. 폐업은 패배처럼 여겨져 심리적 저항감이 큼. 대안 생계 수단이 없음. 그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당장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어디 남 밑에 가서 일하라면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뻔히 보이는 일을 이제 우리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일을 해야 되잖아. 지금 자영업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잖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했다면 갑자기 그 남 밑에 가서 일하면은 엄청 힘들다고 자유로운 영혼이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진짜 바닥을 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죠. 근데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나아질 거야.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버티면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그 버티는 게 이게 좀비 자영업자처럼 버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버틴다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벌어가면서 꿋꿋하게 큰 돈을 못 벌지만 끝까지 버텨나가는 거지. 대출 받아가면서 그냥 버티면 어떻게 답이 나올 거라고 빚은 빚대로 늘고 그래도 버티는 거지. 나중에는 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요인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패배처럼 이 주위가 주변 사람들이 문제지. 가게 정리한다면 아이고 어쩔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럴 줄 알았다. 응?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폐업을 안 하는 거예요. 폐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알아주지만 폐업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왜 저 짓을 하노?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 이런 것도 큽니다. 자, 4. 코로나19 이후 후폭풍.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과 임대료 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연명했다. 팬데믹이 끝난 뒤 지원은 줄었지만 부채와 고정비는 증가했다. 그죠?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걱정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정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먹으러도 오고 그냥 저도 이제 그때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도 갚고 어느 정도 생활도 하고 저금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19라는 게 오면서 갑자기 우리가 영업하는데 뭐 제한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뭐 밤 9시 이후로는 못 다니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또 뭐 2인 이상 뭐 집합 금지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방명록도 작성해야 되고 온도도 재야 되고 그때 너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처음에 그 코로나 생겼을 때 저희 매장 근처에 교회에서 터진 거야. 그러면서 손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힘들었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왜냐? 그때 필요는 없었지만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면은 당연하게 돈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3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때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 3천만 원이 저처럼 임시로 들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갚아야 되겠다 해서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면 다행이지만 그 돈으로 연명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은 없어진 상태잖아. 그거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환하고 있단 말이죠.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갖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또 폐업을 하면 일시 상환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비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 2025년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비 자영업자 수는 증가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약 15에서 20%가 매달 적자인데 폐업을 못하는 상태.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폐업 고려 중. 이 현실적이죠. 이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이상은 진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 어, 아마 저기 15% 20%가 매달 적자 내가 볼 때는 한 30% 40%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통계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지금 폐업 고려 중인 게 제가 볼 때는 폐업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들이 거의 태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네요. 아무튼 이 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요런 소망이 좀 있네요. 그래야지 서로 서로 다시 좀 활발하게 장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동네 제가 장사하는 동네에도 음식점은 3개 있어요. 3개. 김밥집 그리고 치킨집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분식이니까 분식 이렇게 있는데 셋 중에 뭐 하나가 그만둔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죠? 저도 연명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지금이 좀 두려워요. 왜냐면 지금부터 더워지잖아요. 그럼 지금 한 석 달간은 무조건 비수기야. 답이 없어요. 더우면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잖아. 지금은
폭염이 계속 오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예전에 더위는 괜찮았지.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여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6월부터 이제 습하고 덥기 시작하죠. 음,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겪어봤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이런 좀비 자영업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빠른 결단력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어,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리스크를 좀 줄이고 피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조금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제발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파이팅!